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의 시대, 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질수록 내 지갑 속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디지털 공간에서 달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실 세계의 원화가 구조적으로 외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국경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금융의 국경은 이미 달러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코인의 비중은 무려 95%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거대한 디지털 달러의 해일 속에서 우리 원화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이 서둘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논의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복잡한 디지털 환율 전쟁의 명확한 구조가 이해되실 것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 풍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스마트폰을 열고 해외 서비스에 접속해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중은행을 거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복잡한 과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스마트폰 지갑에 들어있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클릭 한 번으로 전송합니다. 현실의 은행 창구와 외환 시장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디지털 네트워크 위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원화를 거치지 않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로 블랙홀처럼 흡수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시장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발행사가 실제 미국 국채나 달러를 대량으로 매입해 금고에 쌓아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을 구조적으로 부추기게 되며 상대적으로 타국의 화폐인 원화의 가치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관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기술이나 코인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율 방어선과 금융주권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국가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달러 패권이 디지털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 원화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살 때도 달러가 필요한 구조가 굳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조용한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금융당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95% 이상을 테더나 USDC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압도적인 지표는 전 세계의 막대한 디지털 자산 투자금이 블랙홀처럼 오직 미국 달러를 향해서만 집중적으로 흡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거대한 글로벌 놀이공원의 시스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 안에서 어떤 매력적인 놀이기구를 타고자 하더라도 결국 입구에서 그 놀이공원만의 전용 화폐로 환전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살 때 원화를 팔고 달러로 환전해야만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이제는 국경이 없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조차 원화를 팔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그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자금 흐름은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달러 패권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달러가 아닌 원화 같은 타국의 통화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으며 지속적인 매도 압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원화를 팔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자금 이탈 흐름이 강해질수록 국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가 부족해지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팽창이 산업구조적으로 원화 매도와 달러 매수라는 심각한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결국 국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수익을 위해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했을 뿐인데 그 수많은 거래들이 모여 국가 전체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제적 주권을 흔드는 조용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의 디지털 패권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현재 원화 가치 방어와 디지털 금융주권 확보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95% 이상이 달러 연동 코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원화 기반 코인의 점유율은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막대한 규모의 국내 자본이 필연적으로 달러 수요로 전환되며 원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로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소 자주 가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특정 디지털 결제 앱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앱이 오직 달러 기반의 포인트만 취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매번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원화를 빼내어 달러 포인트로 환전해야만 합니다. 개인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시장에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가치와 부가 새로운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는 순간마다 타국의 화폐를 빌려 써야만 한다면 결국 우리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러한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어하고 달러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강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규제 흐름을 보면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는 민간의 임의적인 기술 기업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엄격한 통제와 1:1 지급준비금 증명 의무를 통과한 대형 시중은행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투자자나 사용자는 굳이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할 필요 없이 원화 기반 코인으로 직접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달러 매수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여 환율 변동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어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화는 단순한 새로운 결제 수단의 등장이 아니라 달러에 종속되어 가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금융 주권을 되찾아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 경제를 좌우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과연 어떤 기관이 발행의 주도권을 쥐고 신뢰를 증명하게 될까요? 만약 아무 기업이나 이 디지털 원화를 찍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자산을 그 코인으로 바꾸어 안심하고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핵심은 국가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발행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영향력을 방어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려면 발행된 일코인이 언제든 실제 일원과 완벽하게 교환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제도적 방향성을 보면 한국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와 연계하는 방식과 강력한 규제를 준수하는 대형 핀테크 기업이 발행하는 방식이 잠재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중앙은행이 주도할 경우 신뢰성은 완벽하게 보장되지만 민간 주도의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가 가진 혁신 속도나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와의 호환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형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기존 금융인프라와의 연계와 서비스 확장은 빠르겠지만 과거 테라루나 사태처럼 준비금이 부족해져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금융위 자료 등 당국의 정책 기조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는 보유한 코인과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나 국채 등 100% 안전자산으로 준비금을 증명해야만 하는 강력한 라이선스 제도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의 한 종류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국가의 금융주권을 지키고 환율 방어선을 구축하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온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과연 10년 뒤 우리의 금융생활과 국가, 경제를 어떻게 뒤바꿔 놓을까요? 우리는 앞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어떻게 지속적인 원화 매도 압력을 만들어내고 원화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을 방어하고 국가의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달러의 과도한 영향력을 억제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거나 국경을 넘는 결제를 진행할 때 반드시 원화를 팔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원화와 가치가 1:1로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가 널리 통용된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환전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화를 굳이 달러로 바꾸지 않아도 글로벌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외환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원화의 가치를 든든하게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기업들의 수출입 대금 결제나 개인의 해외 송금에 드는 막대한 수수료와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 안에서 원화의 쓰임새가 많아지면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입지와 금융 경쟁력 역시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금융의 전환기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리스크와 한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고객이 예치한 원화 자산을 1대1로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줬는다면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때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행사 하나의 파산을 넘어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해킹 위험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술적 오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따라서 발행사의 준비금 100% 의무화와 투명한 외부, 감사 시스템이 법적으로 빈틈없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가상자산 투자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패권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화폐의 구조적 진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달러 패권에 맞서 주요국들이 어떻게 자국의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이 국민의 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경제 시민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다가오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의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방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분야에서 그 편리함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